자, 오늘 내린 곳은 가파도 두성이라는 포인트입니다. 지금 북서풍이 북풍인데 강하게 불어서 지금 딴 데는 못 내리고, 오늘 사실은 이제 같이 온 일행분들은 선상 낚시 하는데, 저는 오늘 여기서 뭐 뱅에돔을 낚시도 하겠지만은 그보다 이제 뱅에돔 시즌이 왔으니까 이제 입문자분들이 이제 뱅에돔 채비를 할 때 어떤 순서로 어떤 식으로 좀 하면은 좋다 뭐 이런 거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채비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밑밥 던지고 낚시하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내렸습니다. 제가 리를 두 개를 갖고 왔어요. 하나는 2500번 LB 릴, 그리고 한 개는 3000번 LB를 가져왔는데, 원줄이 지금 보면 이제 여기에 2호, 요거 이제 나중에 해창에 좀 이제 큰 거 물 때 쓰려고 제가 2호를 넣어왔고, 그리고 요게 지금 1.65호, 요것도 좀 씨알이 굵은 씨알이 낚일 때 이제 쓰려고 준비해왔고, 낮에는 지금 요거 1.5호, 1.45라고 적혀있는 1.5호입니다. 이게 지금 MG 그 올라운드 이소 1.5호 라인이 지금 묶여져 있고, 요걸로 가지고 일단 낱낚시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해그름에 좀 큰 것들이 물면 1.65 라인으로 바꾸든지 2호 라인으로 바꾸든지 해서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리일하고 낚싯대는 감승돔용하고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다만 뭐가 다르냐, 원줄의 호수가 다릅니다. 원줄의 호수. 우리 이제 감승돔 낚시할 때는 보통 이제 2.5호 뭐 3호 이렇게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왜 뱅에돔 낚시할 때는 1.5호 1.65 2호 이렇게 하는 걸 쓰느냐, 뭐 뱅에돔이 뭐 작고 힘이 약해서 그러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일본의 그 뭐 남유군도 같은 데 가면 씨알이 굵으니 거기는 원줄도 3호 4호 쓰기도 하는데, 물론 우리나라는 보통 뱅에돔 씨알이 감승돔에 비해서는 조금 짧죠. 40cm 위보다는 40cm 밑이 이제 많고, 근데 그렇게 씨알이 작아서 이제 이거 원줄을 가는 걸 쓰는 게 아니라, 뱅에돔은 찌 자체가 작고 감승돔 찌에 비해서 또 채비 자체가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원줄이 조금만 이렇게 당겨지면은 이 밑에 있는 채비가 자꾸 떠버려요. 찌도 자꾸 끌려오고, 그래서 이제 찌하고 채비의 영향을 최대한 적게 주기 위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한 가장 가는 원줄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원줄을 가는 걸 쓰면 큰 고기가 물리면 어떻게 하느냐, 터지지 않느냐 그러는데, 보통 고기가 물리면 원줄보다는 목줄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목줄을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2호까지 갖고 왔어요. 낮에는 1.5 쓰다가 1.75, 2호까지 쓰려고 가져왔는데, 1.5호 줄에 원줄에 2호 라인을 2호 목줄을 써도 2호 목줄이 끊어지지 원줄은 잘 안 끊어져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목줄이 이에 쓸리거나 긴 꼬리 뱅에돔이 이빨에 이렇게 쓸려 터지기 때문에 원줄이 목줄보다 가늘게 쓰는 게 그냥 뱅에돔 낚시의 좀 이상적인 채비다. 보통 그걸 이제 우리가 원줄이 가늘다고 해서 언밸런스 채비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 뱅에돔 낚시에서는 원줄을 가늘게 쓰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래서 1.5 원줄을 출발을 하고, 찌는 그냥 제가 여기 이제 가파도나 마라도 오면 쓸 거를 지금 몇 개를 챙겨왔어요. 이렇게 집에 있는 거. 다 부력은 제로하고 투제로 딱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처음 쓰려고 고른 찌는 이게 이제 기자쿠라의 우자와 D 플래지 96이라는 찌인데 P0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제로 알파 정도 되는 부력이에요. 이제 P라는 게 이제 뭐 프로 이런 뜻인가 본데, 하여튼 제로, 보통의 제로보다는 아주 예민한 제로.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제리겐지 기준으로 하면은 제로 알파 뭐 또는 그 01번 뭐 그런 정도의 부력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채비는 간단합니다. 일단 그 뱅에돔 우리가 이제 보통 반이동 채비가 아니기 때문에 찌구슬은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찌에다가 원줄만 바로 이렇게 꽂아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밑에 이제 그 직결, 원줄과 목줄을 직결할 때는 조수고무를 사용하시고, 저는 이제 도래를 쓸 건데, 도래를 쓰더라도 조수고무를 써주시는 게 좋죠. 제가 요 앞전 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보면, 요렇게 이제, 요게 이제 조수고무 종류. 요게 이제 물이 다 뜨는 계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쪽은 지금 물에 약간 깔아앉는 겁니다. 예, 요거는. 요런 거는, 뭐, 뱅에돔, 제주도 낚시는 잘 안 쓰죠. 보통 써도 이제 범섬이나 우도 같은 깊은 데서 쓰고, 오늘 여기 이제 마라도, 오늘 가파도 같은 데 수심이 굉장히 얕기 때문에, 그냥 뜨는 조수기만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제 보면, 여기 그 윗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큰 거, 하나는 작은 거. 그래서 큰 거부터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작은 걸 넣고 이제 이렇게 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은 이 줄을 놓치면은 이게 다 떨어져 나가 버려요. 그래서 먼저 여기 그 멈춤봉을 먼저 꽂고, 예. 이 상태면 이제 이 줄을 놓쳐도 찌가 안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밑에 작은 거 이렇게 넣어 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제 밀착시켜 주시면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빡빡하게 이렇게 원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찌가 딱 여기에 걸려서 이제 더 이상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목줄은 직결을 하셔도 되고, 이제 도래로 연결하셔야 되죠. 근데 보통 이제 뱅에돔 낚시 할 때는 도래 연결보다는 직결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요 도래가 있어야 될 그 부분에 줄이 이렇게 기역자로 꺾이면, 도래는 무게이기 때문에 깔아놨잖아요. 꺾이면 입질이 약할 경우에는 표시가 잘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드물게는 아예 입질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직결을 많이 쓰는데, 직결이 서툰 분들이 많잖아요. 초보자분들은 아직. 그래서, 그런 분들은 도래를 쓰시되, 가장 작은 도래. 요게 제일 작은 도래입니다. 여기 14호. 보이는지 모르겠네. 여기 14호 도래입니다. 요게 제일 작아요. 요 정도 무게면은 도래를 써도, 그렇게 뭐 꺾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직결보다 개인적으로 도래를 즐겨 쓰는데, 그 이유가 첫째는 도래 매듭이 직결 매듭보다는 강도가 높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도래를 쓰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게 이제 회전을 하거든요. 이게 돈다고 도래예요. 뺑뺑 돈다고 도래인데, 이게 왜 이 도래를 왜 연결하냐면은, 이 스피닝 릴이라는 거는 줄을 감을 때 이 줄이 이렇게 감기는 게 아니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감깁니다. 그래서 줄이 감기 들어올 때 나선형으로 꼬여요. 그게 이제 이 스피닝 줄의 태생적인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 원줄의 꼬임이 목줄에 전달돼서 미끼까지 나중에 물속에서 빙빙 돌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도래를 연결하는 거예요. 원줄은 꼬여도 목줄은 꼬이지 말라고 엮는 게 도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한 그 뱅에돔 낚시할 때 거의 90% 저는 도래를 사용합니다. 완전 띄울 낚시 아닌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매듭은 제가 저번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은 두 줄 까베기 묶으면 이거를 두 줄로 이렇게 묶어서 해서 넣는데, 도래가 크면 요 두 줄로 이렇게 모아 가지고도 요 도래 구멍에 이렇게 잘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구멍이 작으면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 개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이제 빼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두 줄이 됐죠. 이렇게. 조금. 자, 이렇게. 두 줄로 해서 꼬아주면 됩니다. 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이 상태에서 이걸 잡고 네 바퀴만 가면 돼요. 네 바퀴. 자, 이렇게 잡고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예. 5번 해도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4번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그냥 넣어가지고, 그냥 당기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이제, 여기 당길 때 마찰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침을 좀 묻혀가지고, 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채비는 끝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쪽으로 좀 밀어 내려 주셔도 되고, 나중에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찌무게 때문에 내려옵니다. 어차피 약간 이렇게 이제 살짝 붙여주시면, 자, 이렇게 하면 채비는 다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목줄을 묶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낚싯대를 다 펴친 다음에 이제 목줄을 묶지만은, 그냥 제가 줄 묶는 거를 그냥 보여드리려고 여기서 그냥 묶을게요. 자, 일단 1.5로 출발하면, 낮에는 일단 1.5 시작하시고, 나중에 이제 해그름이 좀 씨알이 큰 거 물리면 1.75, 아니면 야 진짜 씨알 큰 거 문다 그러면 2호 그렇게 쓰시면 돼요. 자, 목줄 길이는 한 발, 그리고 저는 한 발 반쯤 쓰는데, 한 발하고 반 좀 늦게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목줄은 요게 이제 똑같은 1.5, 1.5인데 뱅에돔 낚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원줄보다 더 가는 목줄을 쓴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닥에 걸리면 원줄이 터지겠죠. 목줄이 굵으면. 근데 뱅에돔 낚시는 바닥까지 안 내리기 때문에 미끌림이 생길 일이 거의 없어요. 예. 그래도 혹시나 또 미끌림이 생길지 모르니까, 같은 호수 같은 경우에는 요 원줄을 묶은 2줄 까베기 묶음보다 한 단계 낮은 강도의 유니노트를 묶습니다. 안 돌리기라고 하는데, 유니노트.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주시고, 요걸 요렇게 한번 돌려서, 이거 제가 우리 매듭 영상 유니노트 치면 유튜브 영상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줄로 요 2개를 그냥 감으면 돼요. 한 번, 한 번, 2번, 3번, 요것도 4번만, 4번. 그래가지고 쭉 당겨주시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당겨주시고, 이걸 완전히 쪼기 전에, 그대로 쪼으면은 요 매듭이 서로 위로 이렇게 막 흥커러지면서 강도 약해져요. 그래서 여기서 요 짧은 줄을 한 번 더 당겨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당긴 다음에 이제 천천히, 요걸 침을 약간 묻혀주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가지고 힘껏 당겨옵니다. 이게 왜 힘껏 당기냐면, 제가 매듭을 똑같은 방법으로 100번을 묶죠. 100번의 강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잘 묶은데도 의협 터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여기에서 힘을 줘 당기면 터집니다. 이건 힘껏. 예. 이래도 안 터지면 고기 물에서는 절대 안 터져요. 여기서 내가 있는 힘껏 한번 당겨보세요. 그래가지고 잘못 묶으면 여기서 툭 터집니다. 그럼 새로 묶으셔야 돼요. 이제 초보자분들은 딱 2가지만 익히시면 되는데, 하나는 캐스팅 하는 법, 내가 원하는 장소에 찌를 던지고 밑밥을 던지는 그거. 그 다음에 2번째는 매듭. 요 매듭을 튼튼하게 또 어느 정도 속도가 있게, 왜냐면 너무 느리면 현장에서 시간 너무 루스가 많으니까 요 매듭 짓는 거 2가지만 하면은 고기 잡을 수 있어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예, 다른 건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게 그 2가지니까 항상 낚시 가시면 캐스팅한 연습 부지런히 하시고, 또 시간이 날 때 집에서 시간 나면은 매듭 하는 거, 그것만 연습하시면은 다른 거는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낚시라는 게.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바늘 묶고 봉돌 달면은 끝난 거예요. 간단하죠. 이 뱅에돔 전유동 채비는 간단합니다. 아이고. 자, 이제 낚싯대를 이제 펴는데, 낚싯대를 펼칠 때는 보면 이제 여기 쭉 하다 보면, 여기 보이지 뭐 낚싯대 보면 하얀 선이 있습니다. 여기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가이드라인이라 그래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뽑아주시면 됩니다. 가이드라인에. 여기 보면 하얀색. 굵어서 보이는지 모르겠네. 자, 보이죠? 예. 요 라인에 요 밑부분이 오게끔. 예.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냥 쭉 뽑아주시면 돼요. 그래, 뽑을 때 좀 힘을 주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은 가이드가 이렇게 한 번씩 잘못 돌아간다든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마디 부분에서 약간 덜 밀려가지고 약간 헐겁다든가 그러면 낚시하는 도중에 이게 막 돌아가거나 낚싯대가 접히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낚싯대를 많이 부러뜨려요. 초보자분들이. 그러니까 뽑을 때, 접을 때는 항상 천천히 힘을 주셔가지고, 낚시 오면 물만 보면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서둘러서 뽑다가 보면 대충 뽑아가지고 낚싯대가 막 엉키고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천천히. 네, 마지막은 이제 요 낚싯대 릴 방향하고 맞춰가지고, 자, 자, 이러면 이제 채비는 끝났습니다. 채비는 자, 이런 식으로 보이죠? 네. 여기서 2m. 여기 이제 뭐만 하면 되느냐? 바늘 묶고 끝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봉돌 달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채비를 완전히 한 다음에 이제 바늘을 묶습니다. 바늘을 미리 묶어 두면, 묶은 상태에서 낚싯대를 펼치면은 이 바늘이 이런 바위 같은 데 다 걸려요. 그러다 보면은 뽑다가 보면 이 초리대가 또 망가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바늘은 맨 마지막에. 자, 바늘은, 자, 여기 이제 뱅에돔 바늘이에요. 제가 쓰는 뱅에돔 바늘만, 여기 이제 2호, 가라만보, 찜멈춘보 안에 2호 몇 개 있습니다. 거의 안 쓰니까 한 2개만 해놨고, 3, 4, 5, 6, 7, 8, 9. 예, 이렇게 호수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조류가 일단 없으니까, 5호나 한 4호 정도, 4호를 해보겠습니다. 4호. 자, 바늘 호수는 그러면 어떻게 이제 결정하면 되느냐? 고기 씨알에 따라서 결정하면 됩니까? 고기 씨알하고는 상관없어요. 바늘은. 고기, 그러니까 입질하는 어떤 수심, 고기 활성도에 비춰서 고기들이 이제 많이 뜨고 입질이 약하다 그러면 작은 바늘 써야 돼요. 작은 바늘 쓰는 이유는 가벼우니까 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기들이 떠서 물 때는 3호, 4호 작은 바늘 쓰시고, 고기들이 어느 정도 깔아앉아 있다 그러면 5호, 6호 이렇게 쓰시고, 조류가 빠르다 그럴 경우에는 물론 이제 봉투를 써야 되겠지만, 그때도 한 5호 이상, 6호 정도, 7호 정도. 그 다음에 진짜 큰 대물이 물린다. 그때 한 7호, 8호. 그렇게 기준하시면 됩니다. 뱅에돔 낚시 어떤 바늘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4호 쓰세요. 4호. 네, 4호 쓰시면 돼요. 4호가 표준이고, 그 다음에 조류가 조금 잘 흐른다? 5호 쓰시면 되고. 4호 아니면 5호. 그걸 표준으로 생각하시고, 조금 더 가벼운 바늘을 쓰면 좋겠다 싶으면 3호 쓰시고, 조금 더 무거운 바늘을 쓰면 좋겠다 싶으면 6호 쓰시면 돼요. 자, 바늘은 뭐 바깥 돌리기, 손가락 돌리기 두 가지를 보통 쓰는데, 저는 손에 익은 손가락 돌리기를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뭐 6번 하셔야 되고 7번 하셔야 되고 6번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해보면. 예. 그리고 항상 바늘을 묶었을 때 요 바늘 요 귀 하도 작아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늘 귀 위쪽으로 묶지로 와야 돼요. 이렇게. 예. 요 상태에서 한 번 더 당기시고. 바늘을 잘 묶으셔야 돼요. 바늘에서 큰 거 물면 거의 터지면 바늘 부분에 터집니다. 목줄이 아무리 굵은 걸 써도 바늘 매듭이 약하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늘을 이제 위쪽으로 줄이 오게끔. 왜냐하면 이게 고기에서 챘을 때 이게 그 줄이 목줄이 바늘 뒤쪽으로 가면은 바늘이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하죠. 이렇게 오니까 잘 안 박히죠. 이게 설 걸리기 때문에 빠지기도 하고 바늘이 부러지기도 합니다. 요렇게 이제 요 위쪽으로 와야 바늘이 요렇게 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살짝 해도 깊이 박히는 거죠. 항상 그거 유념하셔가지고. 그리고 짜투리 줄은 너무 바짝 안 자르셔야 돼요. 이 정도. 네. 자, 이러면 채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랙 조정. 이 정도. 이걸 이제 이거는 손에 장력으로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좀 느슨하게. 예. 이게 우리가 그 안전벨트 같은 경우도 천천히 당기면 나오지만 갑자기 탁 당기면 이게 안전벨트가 안 나오잖아요. 드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드랙이 지금 당기면 풀어지지만은 고기가 순간적으로 확 차면은 순간적으로 당기는데 이 드랙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드랙을 좀 많이 풀어놔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고기를 걸어서 파이팅하면 줄이 쭉 나가는데 생각보다 드랙이 많이 나간다. 그럼 다시 잠그면 되거든요. 파이팅하면서. 근데 미리 잠가 놓은 상태에서 고기를 걸은 상태에서 못 풉니다. 순간적으로 그 1초 상간에 터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낚시할 때는 드랙을 좀 충분히 풀어놓은 상태에서 낚시를 하시다가 파이팅 봐가면서 좀 잠가 주시는 그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돼요. 드랙을 풀어놔도 그 뱅에돔이 물속으로 쳐박거나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뱅에돔 낚시에 대해서 좀 잠깐 잘못 알려진 상식 중에 하나가 뱅에돔은 여속으로 파고드는 고기니까 무조건 강제 집행해야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40에 넘으면은 강제 집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뱅에돔이든 긴꼬리 뱅에돔이든 그 차고 나가도 여속으로 이렇게 파고들진 않아요. 다만 이제 이 벽 쪽으로 약간 붙긴 합니다. 약간 붙으면은 살짝 기다렸다가 또 있으면 또 지가 빠져나가가지고 막 하니까 서둘지 말고 드랙을 충분히 이용해서 고기를 끌어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봉돌만 물리는 게 남았는데, 봉돌은 낚시를 하면서 조금 깊이 내려야 되겠다 할 때는 여기에다가 이제 G5 정도 되는 봉돌. 제가 지금 봉돌이 보일는지 모르겠네요. 자, 제일 많이 쓰는 거 G5. 그 다음에 이게 이제 G3, 요게 이제 G7, 요게 이제 G 이거 잡다한 거 G 이것저것 있고, 요게 얼마더라? 하여튼 G2 정도? 요건 좀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거 G5예요. 거의 90% 요거만 씁니다, 저는. 근데 뭐, 제가 쓴다고 해서 그게 정답은 아니고, 어쨌든 G5 정도의 봉돌을 왜 많이 쓰느냐 하면은, 이게 봉돌을 달면 그 봉돌 달린 부위가 이렇게 깔아앉잖아요. 그래서 목줄이 이렇게 끊길 수 있단 말이에요. V자로. 그러면 또 안 좋아요. 이게 조류가 없을 때는. 조류가 흐를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럴 때 이제 목줄이 안 끊기고 물릴 수 있는 최대 봉돌 무게가 대충 G5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5보다 좀 더 무거운 봉돌은 입질을 하는데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G5, G6, G7 요 정도에서 봉돌 사용은 끝내시는 게 좋아요. 예. 아주 이제 뭐 강한 급류나 어떤 깊이 내려진 상황에서 뭐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G5 안에서 결정한 이제 봉돌은 조절하시면 된다. 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자, 요 상태에서 이제 나루호도 매듭을 이제 보통 이제 하잖아요. 이제 어떤 분들은 나루호도 매듭을 하는 게 좋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안 해도 된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나루호도 매듭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조류가 좀 없고 입질이 약한 상황을 가정을 할 때, 이 미끼가 이제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 이제 조수고무가 여기 이제 물에 탁 떨어지면 여기 수면에 이래 있다가 이제
채비가 밑에 채비가 정렬이 되면 이렇게 조수고무가 쭉쭉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입질이 약할 때는 입질 잘 안 해요. 이러다가 이게 딱 스톱이 돼야 됩니다. 가다가 딱 스톱이 되면은 미끼가 이렇게 천천히 내려갈 때는 이 뱅에돔들이 뭐 제가 뱅에돔이 안 돼서 봐서 모르지만 입질을 받은 경험상 내려갈 때 이렇게 지켜보다가 딱 멈추는 순간 탁 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조수고무가 내려갈 때보다 내려가다 딱 멈출 때 그때 입질을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이 나루호드 매듭을 왜 안 했냐면은 저는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거를 내가 멈추고 싶다 그러면 뒷줄을 딱 팽팽하게 잡으면 이게 안 내려갑니다. 뒷줄을 가만 팽팽히 당기면은. 그러면은 이제 나루호드 매듭을 안 줘도 매듭을 준 효과를 내가 줄을 당기면서 만드는 거죠. 그거를 견제라 그래요. 견제. 그래서 이걸 쭉 내려가다가 뒷줄을 딱 견제하는 순간 딱 멈춥니다. 이게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수심만큼 내렸을 때 딱 멈추는 거죠. 그러면 그 멈추는 순간에 이제 입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나루호드 매듭 지금 안 했는데 초보자분들은 뒷줄 조작이 이제 서투니까 그런 분들은 아예 여기다가 나루호드 매듭을 해주면 뒷줄 견제 타이밍에 뒷줄을 견제하지 않아도 지가 쭉 내려가다가 알아서 견제가 딱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한 뼘 정도 혹은 두 뼘 정도 그 안에서 매듭을 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나루호드 매듭은 어떻게 하느냐? 잘 보이는 줄로 보여드리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저는 그냥 저걸로 하는데 저는 그냥 1.5 목줄로 해버립니다만은 지금 좀 이제 제가 보여드려야 되니까 잘 보이는 줄로 해볼게요. 차라리 나루호드 매듭 대신에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 찌매듭 하는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찌매듭 하는 건 다 아시죠? 여기서 요렇게 유니노트 식으로 한번 돌려서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예, 세 번 마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당기시죠. 예,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이제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요게 이제 걸려야 되니까 요 밑에 것만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돌려서 위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아이고 이게 지금 자, 이게 지금 찌무게 때문에 이제 이게 가지만은 이게 그대로 쭉 내려갈 때 이게 다 걸립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왜냐하면 요 밑에 채비가 무거우면 이걸 통과할 텐데 밑에 뱅에돔 채비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요 정도 가다 이렇게 탁 걸려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찍어 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나루호드 매듭의 짜투리는 우리 일반 그 찜에다 하듯이 바짝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좀 많이 남겨주세요. 왜냐하면 요렇게 많이 남겨주는 게 캐스팅 할 때 이게 가이드에 적게 걸립니다. 그래서 요 정도, 지금 몇 cm죠? 한 3, 4cm 정도? 예. 요 정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내가 전유동으로 전환하고 싶다, 깊이 내리고 싶다 그러면은 요걸 밑으로 이렇게 끌어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찌를 요 매듭 위로 올려버려요. 예? 그리고 이걸 다시 밑에까지 쭉 내립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요 매듭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이 나루호드 매듭을 쓰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보통 매듭처럼 찌구슬에다가 매듭을 치면은 제형을 바꾸려 그러면은 찌구슬을 제거하고 그 매듭도 제거해야 되지만은 이 나루호드 매듭을 이렇게 하다가 내가 그 전유도로 전환하고 싶다, 밑으로 끌어내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쓰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나루호도 매듭. 자, 그리고 이제 나루호도 매듭 보여드릴게요. 나루호도 매듭은 일단 요 정도, 뭐 원줄의 일부나 목줄의 정도로 대충 잘라 놓습니다. 그리고 자, 요 원줄로 가지고 이제 나비 고리를 만드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가지고 요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게 이제 요게 나비 모양이라 해서 나비 매듭이라 그러거든요. 요거 이렇게 나비의 날개처럼 요렇게 접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입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줄을 여기서 한번 여기 이 고리 속을 한번 넣고 빼낸 다음에 한 번 더 넣는 거예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당겨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걸 다시 이렇게 당겨줍니다. 이러면은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나비 매듭, 나루호도 매듭이에요. 이런 식으로. 역시 이제 아래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요게 꽉 당겨도, 예,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매듭보다 좀 헐거워가지고 너무 좀 많이 이동하는 그런 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보다는 아까 보여드린 일반 그 우리 찌매듭 하던 그 스타일로 저는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요것도 너무 바짝 자르시지 말고 한 4cm 정도. 바람이 불었어. 네, 이 정도. 이 정도 자르면 역시 이제 여기 가서 딱 걸리는 거죠. 이렇게. 입질 오면은 요 걸린 상태에서 찌가 쭉 들어갑니다. 그리고 통과시킨 다음에 아까처럼 밑으로 끌어내리면은 이제 다시 또 전유동 채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게 투제로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렇다 따지면은 차라리 제로찌, 뜨는찌를 쳐갖고 견제만주로 쭉 내려가는데 어차피 매듭을 안 주면 투제로나 원제로찌 쓸 의미가 아무 그 이유가 없잖아요. 구분할. 자, 투제로 지금 이제 우리 구독자, 같이 되는 구독자분이 질문 주셨는데, 자, 요지는 이건 같아. 이게 지금 만약에 이제 투제로찌 같으면 투제로찌나 제로찌나 여기 이제 정렬이 돼가지고 위에 나루호도 매듭이 걸려야. 그렇죠. 이 찌가 발휘를 하는 건데. 찌가 이제 예를 들어서 깔아 앉으면은 뭐 제로찌나 투제로찌나 똑같이 깔았는데 뭔 차이가 있느냐? 네네네네. 자, 투제로찌는 어떤 게 투제로찌냐면, 자 봐요. 이 개념을 아직 모르시는구나. 자, 투제로찌와 제로찌의 차이는 요 찌는 지금 제로란 말이에요. 제로 알파기도 투제로는 아니에요. 네네네. 이거는 요 채비가 이렇게 내려가잖아. 네. 잠깐 내려놓고 내가 설명할게. 요렇게 내려가가지고 여기 딱 걸려야지만 이 찌가 잠겨. 오케이, 예. 이게 제로 알파. 네네네. 또는 제로. 투제로는 요게 딱 밑에가 정렬이 되잖아. 그러면은 요게 이 상태에서 그대로 깔아앉아. 그 찌하고 여기 이 나루호도 매듭까지 이렇게 내려갈 때까지 이 찌가 떠 있질 않아요. 예. 이게 제일 큰 차이예요. 한 개 더 있어요. 거기서 우리 예구에 나루도 매듭을 안 준 상태에서 만약에 그 찌만 가지고 투제로 원제로 쓰신다 아닙니까? 그날 따라서 수준 따라서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견제 동작으로만 해서 내가 원하는 까지 깔아앉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로찌를 쓰나 투제로찌를 쓰나 투제로는 깔아한다는 거잖아요. 말씀하셨고 그거는 제로 알파나 제로찌를 쓸 때 그런 거지. 견제를 해가지고 내가 내려가는 요 조수기 요 내려가는 걸 내가 딱 잡는 거는 그거는 투제로가 아닌 제로나 제로 알파의 경우. 그러면 그래 따지면은 투제로가 아닌 제로 알파나 그 위로 제로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 찌들의 구분은 없네요. 전유동 할 때는. 어, 어차피 견제 동작만 하면 줄은 내가 원하는데 내가 멈추니까 찌는 떠 있다는 상태 아닌가, 예를 들면. 그렇지. 그러면 찌의 그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찌의 의미가 없다? 제로찌나 제로 알파나 나 오늘 약간 예민하게 제로 알파 써야지 나 좀 더 띄워서 알파 제로를 써야지 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줄만 갖고 괜찮습니까? 자, 제로 알파하고 제로의 차이는 뭐냐? 네. 자, 제로 알파는 정확한 이 조구 업체에서 정확한 제로 알파 부리를 만들면은
여기 이제 쭉 내려가잖아. 네. 그럼 내가 견제를 하든지 네. 아니면 여기 이제 매듭이 다이든지 요 상태에서 깔아 앉아야 돼. 봉돌을 물렸을 경우에. 네네네네. 봉돌 한 G5, G7 물렸을 경우에. 네네. 그리고 이제 미끼가 달려있을 경우에. 네네네. 그러다가 미끼가 탁 떨어지잖아, 잡어가. 그러면은 이게 다시 이 찌가 떠올라. 네. 그게 제로 알파 브레이크예요. 어마어마하게 예민하게 맞추는 거지.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해보면 찌 제조회사에서 그 정도까지 예민하게 못 맞춰내. 그러니까 제로 알파라고 만들었지만은 진짜 그 중에 제로 알파는 10개 사면 한 두세 개나 서너 개밖에 안 돼. 내가 낚시를 하면서 이 찌가 제로다, 제로 알파다는 자기가 하면서 표시를 해서 써야 된다. 어쨌든 제로 알파라는 건 뭐냐? 제로보다는 더 불이 약하고 투제로보다는, 그러니까 투제로는 던져가지고 채비 지으면 바로 깔아앉잖아. 바로 깔아앉지 않는 정도의 부력, 그걸 제로 알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잠길 낚시가 아닌 띄울 낚시를 최대한으로 예민하게 하고자 할 때 쓰는 게 제로 알파. 잠길 낚시를 할 때 쓰는 것은 투제로. 완전 띄울 낚시를 할 때 쓰는 것은 제로. 그럼 그거는 이런 바다에서는 어떻게 구분해요?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바다를 보면 구분을 하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거지. 고기가 고기가 오늘 왠지 좀 떠서 물 것 같다. 네. 그러면은 뭐 제로 알파는 제로 쓰는 거고, 네. 조금 깔아앉혀야 좋겠다. 네. 그럴 경우는 투제로 쓰는 거고. 그럼 그것도 제가 바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바꾸는 거지. 근데 이제 보통 이럴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제로 알파를 택했잖아. 네. 내가 이제 그 제조업에 제일 많이 쓰는 브릭이 투제로 브릭인데도 네네네. 왜냐하면 조류가 지금 없고 네. 수심이 얕은 지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너무 이렇게 깔아앉혀서 흘리는 낚시를 하는 것보다는 띄워놓고 밑밥으로 고기를 띄워서 하는 낚시가 좋겠다 생각해서 제로 알파를 선택한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예, 예. 근데 항상 말씀하실 때 흥정이가 말고도 했잖아요. 예. 근데 견제를 통해서 그냥 전유동 개념을 나로도 매도 말고 하실 때 저는 그게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그럼 그죠? 줄 깔았는데 투제로 쓰나 원제로 쓰나 제로알파 쓰나 어차피 줄 빠지면 되는데 왜 그걸 선택을 할까 저는 궁금했었거든요. 항상 낚시가 견제 상태로만 있을 수는 없지. 그럼 피곤해서 어떻게 낚시를 하냐고. 때로는 줄을 그냥 풀어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자유방임적으로 낚시를 할 때 찌를 그 상태에서도 찌를 내가 깔아앉을 것이냐. 줄을 그냥 견제를 안 하고 견제를 안 한 상태에서도 깔아앉힌 상태로 낚시를 하고 싶으면 투제로. 견제를 해야지만이 깔아앉히는 상태로 할 것 같으면은 제로 알파. 뭔 말인지 알겠죠? 이해됩니다.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해.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해.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한다. 찌만 설명하잖아요. 제로 알파는 속도가 다릅니다. 물에 쭉 빠져고 요런 차이입니다 얘기하지. 견제는 견제대로 설명하시잖아요. 근데 그것 두 개를 딱 찍었다고 머릿속에 오방이에요. 오케이. 어쨌든 맞아. 그러게 나는 또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요 정도 알겠다 생각하고 설명 안 하는 부분도 있거든. 저는 저 생초보라 입장에서 보면 아니 어차피 전유동하면 다 깔아는 건 찌의 개념을 왜 두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내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제로 알파 투제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이 찌 세 가지 부력. 자 요 찌는 지금 제로 알파라 그랬죠. 제로 알파하고 제로는 제가 이 상태, 이게 정렬이 된 상태에서 이게 밑에 초비가 쭉 이렇게 내려가서 하면은 찌는 떠 있는 상태에서 내려갑니다. 찌는 떠 있는 상태에서 내려가서 이렇게 딱 닿았다. 이렇게 닿은 상태에서 요 밑에 채비에 이제 예를 들어 뽕돌을 물리거나 했을 경우에 미끼를 달고 있을 경우에 그 미끼 무게로 그 뽕돌의 무게로 뽕돌 해봐야 뭐 G7, G5 안쪽 천천히 깔아앉는 그러면은 이게 제로 알파. 그렇게 뽕돌을 G5 정도에 달았는데도 G5 뽕돌 달리고 미끼 바늘에 크릴 달리고 해도 이 상태에서 나로도 매듭에 걸려서 떠 있다. 그거는 제로. 그리고 투제로는 이 밑에 조수고무가 이렇게 내려가기 전에 이미 이게 딱 정렬이 된 다음에 내려가잖아, 그죠? 이래가지고 딱 정렬된 순간 요게 내려가는 동시에 같이 깔아놓는 거 요게 투제로. 이제 정확히 이해되겠습니까? 네. 마지막 한 개가 돼요. 이게 투제로 같은 경우에 이게 걸리면 정렬이 90도가 되면 찌가 같이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걸 알겠어요. 보기도 받고. 근데 이게 나로도 매듭을 주지 않아도 이 줄이 바다에 빠지면 이렇게 90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지. 옆줄이 그 장력만 가지고 그냥 내려가신다는 말씀이죠. 어디 걸리는 게 없어도. 그렇지.
요 밑에 네. 요 밑에 채비가 이렇게 다 내려가면은 요 지금 이 돌에 안수도 마찬가지예요. 네네네. 돌에 안수도 네. 직길 상태에서 이 목줄 네. 1.5호 목줄이 한 2발 정도 되는 네, 네. 그 목줄의 카본 목줄의 무게. 네, 네,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봉돌을 전혀 안 달아도 네. 밑에 병해돈 바늘 뭐 한 4호라고 칩시다. 네네. 4호에 크릴 한 마리. 네. 그 무게만 가지고 딱 걸리면 깔아앉는 거. 그 걸린다는 거는 이 나로도 매듭을 앉았을 때 안 걸려도. 상관없이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요 무게만 해도 그렇지. 응. 아. 응. 요거만 해도 그대로 깔아앉아. 그 정도로 부력이 거의 없는, 무슨 그게 투제로예요. 이해했습니다. 왜냐면 전유동을 하는데 왜 투제로 원자로 개념을 줄까 저는 그 한국이 궁금해서 왜 이제 입문자들이 그 차이를 정확히 모를 수밖에 없냐면 투제로 찌라고 출시되는 찌 중에 진정한 투제로 부력을 구현한 찌는 10개 살면은 한 3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그게 투제로라고 되어 있지만 제로 알파거나 또는 3제로거나 더 무거운 정말 부력을 맞추기 어렵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을 따지면은 내가 나중에 이제 이게 낚시를 하면 이게 안 보이겠지만은 던져가지고 탁 수면에 떨어지면은 지금 요 상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요렇게 깔아 이렇게 요 상태까지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다가 여기 한 45도 이상 내려와 가지고 60도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슬슬 깔아앉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자 같이 깔아앉으면 투제로. 거기서 안 깔아앉고 요거만 살살 내려가잖아. 그러면은 제로 알파면 제로야. 근데 이 상태에서 딱 해가지고 자 나루호도 매듭이 딱 걸렸다. 걸렸는데 이 나루호도 매듭에 걸리지가 내려간다. 제로 알파. 그래도 안 내려간다. 제로. 혹은 제로보다 더 무거운. 더 이제 부력이 센 G2. 그래 말씀하시는 있으시죠. 그렇게 기준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바다 상황이 다른데 최초에 할 때는 오늘 바다가 진짜 개인적인 오랜 경험을 통해서 찌 선택을 하지만 소구 입장에서 보면 쉽게 말하면 제 입장에서 그러하겠는데 저는 모르니까 제로째 써보고 안 잡히면 제로 알파 그것도 안 잡히면 투제로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일단 내가 볼 때 지금 제주도를 기준으로 해서 조류가 좀 가는 포인트나 수심이 깊은 포인트, 예를 들어서 요런 거는 너무 이거만 하면 요 좀 앉아봐. 네? 괜찮습니다. 이게 편합니다. 편합니다. 그거 앉아봐. 요 좀 편하게 앉아봐. 네, 편합니다. 이거. 잠깐만. 지금 찍고 계신 거 아니죠? 찍고 있는 거야. 그래서 들어오라잖아, 화면 안으로. 안 비추셔도 돼요. 안 비추셔도 돼요. 아니, 왜냐면, 시청자분들이 깝깝하단 말이야. 아무것도 안 보이면. 너무. 그 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기자님이나 뭐 여유되는 사람은 오는데 주로 가는 건 내만큼 많이 가거든요. 일반 뭐 초보나. 그렇지. 뭐, 거제도나 통영.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주도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투자로 쓰는 시스인데 쉽게 말하면 그 기준을 잡아주시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뭐 쉽게 말해서 내만큼 갈 때는 뭐 이렇게 출발해보면 좋다. 오케이. 여기서 원도권, 내만권에서 원도권은 욕지도 매물도니까 도건초 가시면 이로 출발해보면 좋다.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바꿔라. 그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내가 옛날에 이제 그쪽 통영 뭐 매물도니 추도니 뭐 용초도니 뭐 이런 데서 이제 욕지도 이런 데서 뱅에도 낚시했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해보면 일단 밑밥을 쳐서 뱅에돔이 3-4m 수심에 떠서 물 때는 그쪽 경우에는 투제로찌가 필요가 없어요. 여기도 사실 마찬가지야. 3-4m 수심에서 무는데 굳이 투제로찌를 쓸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목줄 길이가 우리가 충분히 3 내지 4m까지도 쓸 수 있잖아. 3m까지 써도 예를 들어서 나루호도 매듭을 요 정도 해놓으면 3.5m까지 내려가고 밑밥을 치면 충분히 고기가 그 정도 물기 때문에 고기들이 그 정도의 잠깐 상체에 떠서 문다 할 때는 제로나 제로 알파를 권하고,
근데 고기가 예를 들어서 5m, 6m, 7m, 8m 이런 깊은 수심에서 문다. 예를 들어서 매물도라든가 뭐 욕지도 그 남쪽 뭐 그런 쪽이라든가 그런 것은 또 뭐 저 자사리 뭐 요즘 뭐 인기 있는 뭐 굴비 이런 데는 이 병해돔이 한 7, 8m 때로는 한 10m 수심에서 물 때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투제로가 좋다. 그러니까 목적 내가 내상할 때 근데 이제 어느 수심에서 물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그 해역에서 잘 무는 수심이 대충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선장님이 이야기해 주거나 어제 낚시한 사람이 야 몇 미터 수심에서 물더라. 어느 수심에서 한 4, 5m에서 물더라. 그러면은 좀 어중간하긴 한데 4, 5m면은 예, 뭐 제로 알파나 투제로 쓰고 떠서 물더라. 뭐 3m 위에서 물더라. 그러면 제로를 쓰고 야 깊이 물더라. 한 7, 8m 물더라. 그러면은 투제로 쓰는 게 좋다 이거죠. 예를 들어 7, 8m 수심을 쓰는데 제로찌를 가지고 전용으로 계속 내리려면은 힘들단 말이에요. 예, 바람에 조금만 줄이 밀려도 떠버리고 그럴 경우에는 투제로찌를 써서 잠길 낚시를 해버리면은 물속으로 이렇게 일단 한번 깔아앉아지는 바람이 안 밀리기 때문에 잘 깔아넣는다고. 밑밥하고 동시도 잘 되고. 다만 눈에 내 찌가 안 보이니까 그게 좀 겁이 나서 그러는 거지. 내가 생각할 때 7, 8m 이상 깊은 수심을 노릴 때는 투제로 찌가 뜨는 찌보다는 훨씬 유리합니다. 하나만 더 있어요. 두 개 다 어차피 3제로찌나 2제로찌도 장길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케이. 뭐 제로 알파도 마찬가지. 그렇지. 근데 제로 알파는 장길찌는 아니지. 제로 알파는 그 뽕돌을 물려주고 밑에다가 나로호도 매듭을 달아줘야 장길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2제로, 3제로 갖고 말씀을 여쭤보면 그게 한 번씩 말씀하신 흑 기자님 그 프로를 보면은 속도의 차이잖아요. 2제로는 이 속도, 3제로는 이 속도.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랬 따지면 7, 8m에서 몰린다고 가정했을 때 빨리빨리 낚아야 되는데 3제로 찌에서 빨리 그 수준 내려가서 집중 잡는 게 빠르지 않아요? 낫지 않아요? 굳이 2제로 쓸 필요 있어요? 낚시를 아주 잘하면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지. 근데 고기가 6m에서 물지, 7m에서 물지, 5m에서 물지 모르잖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내가 8m 수심에 정확히 딱 문 거 안다. 그럼 빨리 8m 수심에 내려가지고 딱 잡으면 유리할 수 있지. 근데 이 병해돔이라는 게 지금 아까 전에 잡은 병해돔이 8m에서 물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병해돔은 10m 물 수도 있고 조금 더 밑밥을 치거나 조류가 좋아지면 5, 6m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단계 훑고 내려가는 투제로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어떤 큰 특징이냐면 자, 3제로하고 투제로 좋은 질문이었어요. 3제로하고 투제로 어떤 차이? 가장 개성의 차이는 투제로는 밑에 채비가 정렬되어야지만 그 채비 무게로 내려간 찌예요. 투제로는 지금 물에 탁 뜨잖아. 그럼 떠. 3제로는 밑에 채비 정렬과 상관없이 내려가. 그냥 3제로는 물에 떨어뜨리잖아. 못 줘. 잃어버렸다. 뜰채로 못 건져 깔아앉으니까. 투제로는 떠요. 그러면 3제로는 이게 깔아앉으면서 이거 하고 거의 같은 속도로 내려간다고 이렇게 던지자마자 내려가. 채비 정렬되길 기다릴 거 없어. 던지면 바로 내려가는 게 3제로. 자, 그러면은 3제로는 그냥 내려가면 이 채비가 느슨하게 내려가요. 느슨하게. 근데 2제로는 이게 정렬이 돼야지만 내려가기 때문에 항상 팽팽하고 난 뒤에 내려간다고. 견제 상태가 유지된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항상 이 찌는 아무리 2제로가 불이 약하지 어쨌든 플러스 불이기니까 떨리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압이 있어서 더 떨라 그래. 그래서 밑에 채비를 내려가면서 팽팽하게 잡아주는 자동 견제 기능을 발휘한다. 그때 말씀하신 거. 그렇지. 그래서 2제로 찌가 입질이 3제로보다는 잘 온다. 또 하나만 더요. 저는 뭐 스쿠버를 개인적으로 조금 하기 때문에 스쿠버 밑으로 가면 부림 넣었다 뺐다 하잖아요. 근데 찌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왜냐면 그게 쉽게 재질로는 뭐냐면 2제로를 넣었다 깔아놓는다. 예를 들어서 어찌됐든 깔아놓는다. 바닥까지 깔았나요? 아니면 어느 수치까지 수급되나요? 이건 엄청 고차원 질문인데 맞아. 이게 2제로 찌든 3제로 찌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부력이 더 많이 작용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도 어느 정도 내려가면은 쉽게 말해서 이 수압이 이 부력체는 띄올리는 힘이 있는 것 같아. 그 다이브도 깊이 내려가면 더 메이트를 많이 달아야 되잖아. 맞습니다. 찌도 마찬가지야.
이 채비를 끌고 내려가다가도 이 투제로찌를 어느 수심에 가서 더 계속 끌어내려면 더 무거워야 돼, 봉돌이.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 찌가 내려가다가 더 이상 안 내려간다고. 그게 수심이 궁금해요, 저는. 그건 알 수가 없지. 아. 그건 알 수가 없지. 예를 들어서 똑같은 투제로찌, 똑같은 찌야. 똑같은 찌도 여기 던지면은 7m까지 내려가가지고 그 이상 안 내려가. 네. 근데 저기 던지면은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 있어. 그건 뭔 차이야? 조류의 차이야, 조류. 아. 조류가 흐르면은 이 찌가 더 안 내려갈 가능성이 커. 아, 그렇죠. 내려가다가 떠서 밀려버린다고. 네네네.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어서 위에 원줄이 조금이라도 밀리거나, 네네네. 응? 원줄의 저항이 조금이라도 걸리거나, 네네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딱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투제로 찌는, 쓰리제로도 마찬가지지만, 완전히 찌가 던져가 바닥까지 내려가진 않아. 아. 어느 정도 내려가고 나면 거기서부터는 스톱되거나, 천천히 내려간다고. 그거는 결국은 낚시하는 사람이 이 바다에 던져보니까 투제로를 예를 들면 한 4m에서 멈추는 것 같더라. 그 감으로 잡아 살 수밖에 없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투제로찌를 쓰더라도 네. 좀 더 깔아줘야 되겠다. 네. 그러면 쓰리제로찌로 바꾸는 거고, 아, 네네네. 쓰리제로 바꾸기가 좀 귀찮다 그러면은 뽕돌을 다는 거지. 봉돌 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정답은 없는 거지만 아까 말씀하시는 게 G5가 목줄이 안 끊기는 최소의 최단의 무게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걸 깔아치려면 봉돌을 바꾸면 결국 크게 바뀌어야 되면 그러면은 투제로보다는 쓰리제로 바꾸는 게 좋은 거지. 뽕돌을 아주 무겁게 물려야 될 상황 같으면은. 상황 같으면. 근데 그렇게까지 무겁게 물려야 될 상황은 병해돈 낚시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러니까 자꾸 깔아치려고 들지 마. 네네네네. 자꾸 병해돈 낚시를 왜 사람들이 실패를 하냐면 자꾸 입질이 없으면 그렇죠. 깔아치려고 그래. 그렇죠. 어. 바다에 깊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아. 이해됩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어차피 고기 입질하면은 4, 5, 6m 수심에서 입질하는 고기야. 네네. 병해돔은. 네네네. 근데 그 병해돔 입질 안 하는 거는 고기가 10m, 12m 수심에서 있어서 입질 안 할 수도 있지만, 네네네. 그거보다는 아직 내 주변에 고기가 안 들어와서 그럴 가능성이 더 커요. 예. 그러면은 내가 그 수심을 포기하고 10m, 12m 노리면은 나중에 진짜 고기가 들어왔을 때 그 네. 고기를 내가 놓쳐. 네네네. 고기가 들어온 고기는 상층에 떠서 묻는데 나는 자꾸 바닥만 노리니까 놓치는 거야. 근데 요행이 그 고기가 깊이 있어서 내가 낚을 수도 있긴 있지. 근데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깊이 있어 낚이는 고기는 낱말이야. 그리고 확률적으로 드물어. 병해돔은 물면은 4, 5, 6, 7, 깊어봐야 8m. 여기서 많이 물기 때문에 그 정도 수심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들어왔을 때 마리수 조과를 내가 잡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아까 수학 관련해서 이야기한 거에 뽕돌을 물려가지고 이거 더 깔아주고 싶다 할 때는 나루호드 매듭을 묶어줘야 돼. 묶어줘야 된다고? 왜냐하면 네네네. 이게 처음에는 이게 끌고 내려가잖아. 근데 어느 정도 수심에 가면은 요 찌는 떨어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내려가고 투제로 찌라도 요것만 내려가고 찌는 내려가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천천히 내려가는 거야. 네네네. 그러면 요거하고 같이 끌고 내려가려면 나루호드 매듭으로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백어돔 채비는 나루 매듭을 하는 게 좋겠네요. 쳐보자. 내가 이야기하잖아. 하는 게 좋다 이거지. 안 하는 거 해서 나쁠 게 없어요. 근데 허 기자님은 말씀하실 때 항상 전주동으로 견제를 해야 됩니다. 강조하니까. 귀찮아. 보면 나루호드 매듭 귀찮으니까. 그리고 그 정도로 깊이 안 내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투제로 찌로 내가 10m 수심을 내린다. 그러면은 해줘야 돼. 10m 정도까지 내려가면은 이것과 이것이 분리돼 버려요. 무슨 말이야? 그 정도 수압에는 투제로는 떠버리고 이거는 어쨌든 봉돌 달리기 때문에 계속 내려가면은 이게 괴리가 돼 버린다고. 그러면 이게 뭐 약간 어떤 뭐 놀림 심하겠네. 뭔가 하여튼 좀 안 좋아. 입질 받는 확률에 있어서. 하나만 감성돔 낚시하러 가면 고기 입질이 워낙 없거나 조류가 안 갈 때는 제가 이게 해를 살짝 한 면삼에 대비해서 10cm 정도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한씩 하거든요. 그렇지. 그럼 입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뭉근 긴건 마들 할 때는 살짝 들면 탁 차갈 때도 있고. 병어돔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로줄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목줄이 깔아앉아 있잖아요. 그죠? 깔아앉아 있으면 밑밥을 한번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찌는 이게 병어돔도 말 그대로 견제 동작을 이렇게 한번 들었다 놨는 동작을 하는 게 필요한가요? 아니면 감성돔처럼 들었다 놨는
입질이 없을 때 한번 들었다가 다시 주는. 그러면 밑에는 미끼 한번 떴다가 이렇게 다시 깔아는 그게 필요한가요? 아니면은 뱅어돔은 거의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떴다가 깔아놓는 것도 잘 연출이 안 되지. 왜냐하면 떴다가 깔아주려면은 그걸 깔아놓을 봉돌이 있어야 되잖아. 감성돔 채비는 수중찌도 무겁고 네. 봉돌이 달려있기 때문에 당겼다가 놓으면은 그 무게를 깔아앉는데 네. 뱅에돔 채비는 자 아무것도 없잖아. 네. 당겼다가 안 깔아앉아. 어차피 목줄의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깔아앉아도 천천히 깔아잖아. 아.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씩 이렇게 탁 잡아주는 조작을 하는 거는 띄운다기보다 그냥 미끼에 약간 움직임을 준다. 아. 이런 차원이지 그걸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 조작을 할 수는 없어. 아, 무슨 말인지 채비 자체에 뽕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걸 하려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 뭐 한 G3나 그 정도 좀 무거운 뽕돌 달아가지고 하면 되긴 될 텐데, 네네. 내가 볼 때 뭐, 그거는 우리 감성 낚시 할 때 요렇게 해서 시키면 고피질 하듯이 네네네네. 그런 효과는 별로 없어.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살짝 잡았다가, 네. 가는 거를 잡았다가 놔주거나, 그 다음 당겨도 싹 당기면 이게 이제 미끼가 이렇게 싹 가다가 살짝 움직임을 이제 톡톡 그런 움직이면서 이제 유도하는 거지. 이게 이렇게 뭐 우리 감시처럼 떴다가 막 갔다 요거는 안 돼.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계속 해야 돼. 뭐 괜찮아. 마지막 저도 질문. 낚시할 거니까. 지금 어차피 안 물어. 지금 안 무는 건 문제가 없어요. 해창이 돼야 물어. 지금 너무 한낮이라서 그래. 마지막으로 이게 뭐 투자로 예를 들어서 풀하고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그건 이제 원하는 수지가 쭉 내려가는 대로 놔두는 게 좋은지 그래서 빠지기 시작했을 때 쉽게 말해서 우리 그 전유동 낚시하면 그렇잖아요. 견제를 줄을 한번 잡아줬다가 몇 초 있다가 다시 풀어줬다가 이 반복하잖아요. 이것도 투자로 있었을 때 그거 형태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쭉 깔아두고 놔두면 되는 겁니까? 투제로치 같은 경우에는 놔두는 게 좋아. 왜냐면 자동 견제가 이미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견제할 필요는 없어. 근데 투제로치로 낚시를 할 때는 내가 전에 한번 그 영상을 한번 찍었는데 카운트 낚시라고 내 영상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한 20초 깔아주다가 훼손. 20초. 그 다음에 보니까 미끼도 그대로 있고 입질도 없어. 그다음에 30초 깔아치는 거야. 그 다음에 40초 깔아치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카운트 다운을 해서 깔아앉았을 때 그러니까 내가 투제로찌는 왜 그렇게 하냐면 투제로찌가 안 보이니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깔았는지. 얼마 깔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솔직히. 느낌이 내가 뭐 7m 깔았는데 내가 7m인지 아닌지 안 들어가서 모르잖아. 근데 그 뭘 아냐? 시간으로 재는 거야. 그렇죠. 시간, 이게 7m인지 8m인지는 몰라. 근데 어쨌든 한 30초, 요 채비로 30초 깔아앉으니까 딱 물었어. 그러면 이 채비로 30초 깔아앉은 그 층에 뱅에돔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30초. 그래서 그러니까 한 20초, 25초에서부터 약간 줄을 약간 팽팽하게 잡아주면서 입질을 이제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30초, 한 40초 기다려보는 거지. 그래, 입질 없다 그러면 다시 해소해가지고 다시 하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이제 때로는 뭐 범선 같은 경우는 한 70초, 80초 기다린다고. 그럼 70초, 80초 기다려가지고 하는 그 낚시를 반복을 하면서 50초에 무는지 60초에 무는지 그걸 카운트 낚시하는 거야, 그거를. 그러면 그래서 약간 파생을 시키면 범섬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막 범섬에서 7, 80초면 길지도 않은 시간이지만 또 30초보다는 길지 않습니까? 엄청 길지, 70초는. 3제조 맞춰서 그 무는 수십적으로 촬영이 빠를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이 미끼는 천천히 내려가는 거를 뱅에돔은 잘 물어. 이 고기가 왜 이게 낚기가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냐면은 감성돔은 일단 어느 정도 수심에 딱 내려가 있으면 그 미끼가 좀 뭐 빨리 내려오든 천천히 내려오든 뭐 와서 가만히 있든 흔들리든 물어. 근데 뱅에돔은 요게 내려오는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또 하여튼 뭔가 너무 이제 아무 그 움직임이 없거나 이러면 잘 안 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채도로 옛날에 제로찌 낚시 하기 전부터도 뱅에 낚시 했지만 그때도 감속 낚시보다는 가벼운 채비를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왜? 천천히 내려서로 잘 무는 거야. 이 뱅에돔은 10m 수심에서 무는데 이 10m를 2초 만에 내려가면은 잘 안 무는 게 30초, 40초 만에 내려보내면은 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걸 가벼운 채비를 써가지고 힘들게 내리는 이유가 그 걔들이 습성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맞추는 거다. 쏙 터지지. 우리 정실 성질 급한 경상도 사람한테는. 하지만 걔들 성질이 그러니 천천히 내려주는 거야.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빨리 내리고 싶다? 그러면은 견제 조작을 좀 더 많이 해줘야 돼. 그건 자기가 이제 그 테크닉을 이제 구사를 하는 거지. 그거는 이제 경험치가 묻어나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고수들은 솔직히 약간 무거운 채비를 견제 조작을 많이 하고, 근데 그런 게 좀 서툰 초보자들은 그냥 천천히 내리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 그러면 초보자 입장에서 이제 지금 앞에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리된 걸 말씀드리면 결국 지역별 무슨 제주도가 됐든 내만권이 됐든 할 때 초보는 쉽게 말해서 제로치부터 출발하라고 말씀하신 게 좋겠네요. 그랬다 지금. 그래서 웬만하면 뽕돌을 달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뽕돌을 달면은 적절한 타이밍에 견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뽕돌을 안 달면 그냥 내려가면은 천천히 내려가면은 내려가는 것도 물어. 내려가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뽕돌을 달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럼 뽕돌 안 달고 제로치부터 출발해보고 반복하다가 한 단계씩 낮춰줘서 자기만의 수심을 찾는 게 그 방법을 찾아야 되겠네요. 그렇지. 예. 원래 제로조법이 원래 뽕돌을 안 다는 거예요. 원래 안 답니다. 안 다는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이 고기들이 좀 부상도가 약하잖아. 그리고 성질이 급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자꾸 뽕돌을 다는 거야. 근데 원래 제로조법이 정석은 뽕돌을 안 다는 거예요. 투제로 낚시도 마찬가지야. 원래 투제로 찌가 뽕돌 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내려가고 만든 게 투제로야. 네네네. 예. 그 이것도 달아요, 우리는. 왜? 급하잖아. 그렇죠. 근데 뱅에돔 낚시할 때는 그걸 버려야 돼. 빨리 깔아앉히려는 마음을 버려야 돼. 그러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감성돔 할 때는 뭐 무조건 깔아앉혀야 되는 거는. 그렇지. 감성돔은 어차피 안 뜨니까. 깔아앉혀야 되니까. 깔아앉혀야 되지만 뱅에돔은 뜨는 고기니까 깔아앉히는데 노력하지 말고 띄워놓고 밑밥으로 뿌려서 고기를 밑에 쪽으로 띄우는데 초점을 줘야 된다. 하나 더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이게 이해 안 되는 게 영등철 이번에 감성돔을 한번 잡으러 갔는데 2.5를 썼는데 제가 사방을 쳤던 적이 있거든요. 2.5를 써서. 근데 뱅어돔은 제가 잡을 때 손맛은 훨씬 강했거든요. 배 위에서 잡을 때. CR도 작지 않았고 30자 잡으면. 근데 이 1.5로 아까 원줄은 웬만하면 안 나간다고 하셨는데 1.5가 버틸 그게 항상 저는 이게 불안하거든요. 넣으면 1.5 원줄 써봤어? 수박죠. 터졌어? 고기 걸어가지고. 아니 큰 걸 못 잡아가지고. 큰 거 걸어도 웬만하면 잘 안 터져. 1.5 써서. 잘 안 터져. 왜, 이 원줄은 이제 우리가, 보통 2.5, 네. 감성 날 때 이제 2.5 밑으로는 잘 안 쓰잖아. 그렇죠. 감성 낚시는 그렇게 한 이유가, 물론 이제 뭐 옷자도 잡아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밑걸림이 생기니까. 밑걸림이 생기니까 목줄이 끊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2.5 원줄을 써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가 목줄 뭐 2호, 뭐 얇게 써도 뭐 1.75 막 이랬었는데, 1.5 원줄에다가 1.75나 2호 목줄을 쓸까 바다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원줄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감성돔 낚시에서는 원줄을 굵은 걸 가는 걸 못 쓰는 거야. 근데 뱅에돔 낚시에서는 왜 이걸 1.5를 쓸 수 있느냐 하면은 어차피 바닥까지 안 내려. 안 내려. 오케이. 밑걸림이 안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뭐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때로는 지금 1.5호에 1.5호거든. 네네네. 근데 나중에 해창에는 이 1.5 원줄에다가 목줄 2호까지도 달아. 그래도 그게 막 큰 고경으로 가정하면 목줄이 나가지 원줄은 안 나가나요? 그렇지. 그걸 아무도 잘 설명 안 해줘요. 그게 2.5를 쓰는 제가 1.5를 쓰면 출발이 불안한 거예요. 이게 과연 버틸까? 이게 고기가 걸렸을 때 줄이 끊어지면은 제일 큰 원인은 여에 썰려서 끊어지는 게 1순위. 그럼 여에 썰리는 거는 목줄이 썰리지 원줄은 여 위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안 썰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긴 꼬리 뱅에돔의 경우에는 이빨이 되게 이게 사포처럼 날카로워요. 싹 해가지고 터져. 그러면은 어차피 이빨에 닿는 부분은 목줄에서도 하단이잖아. 바늘 바로 위에 부분. 그 부분이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1.5 원줄에다 2호 목줄 쓰거나 때로는 3호 목줄도 써. 급하면. 사실 3호 목줄 쓸 때는 원줄도 좀 2호 정도로 바꿔줘야 되는데 급하면 그냥 그대로 써. 그렇죠. 그래도 3호 목줄이 터지지 1.5 목줄이 원줄이 안 터져요. 그래서 그런 거야. 결국은
그러면 결국 릴 같은 거 하나 사면 스프를 2-3개 살 수밖에 이유가 있네요. 그렇지. 1점, 내가 지금, 요거 지금, 여기는 내가 1.5줄이지만은, 네. 여기는 지금 2호줄이 어디 있어? 네, 아까 보여드린 2호줄이야. 자, 해창에 뭐 큰 게 물거나, 네. 목줄을 좀 굵게 쓸 때는 요것도 좀 바꿔줘야지. 이 원줄과 목줄의 굵기 차이가 너무 심하면은 또 원줄이 터질 가능성이 있거든. 그래서 그것도 바꿔줘야 되고, 또 뭐 낚시를 하다 보면은 뭐 부시리 같은 것도 막 달리들잖아. 네네네. 부시리 같은 거 달리드는데 원줄이 1.5면은 그렇죠. 원줄 다 날라가 버려. 뭐 말인지 알죠? 네네, 그렇죠. 찌 다 잊어먹는다고. 예, 그럴 때는 조금 원줄을 좀 구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2개씩 갖고 다니는 거야. 근데 뱅에돔 낚시에서는 국내에서는 원줄을 2호 이상 난 안 써. 그럼 하나만 더요. 근데 뱅어돔 할 때 1.5 쓰는 건 알겠는데 그 감성돔 아까 얘 쓸리기 때문에 안 되는데 원줄을 갖다 둘이 크게 쓰면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거꾸로 여쭤보면. 굵게 쓰면은 뭐 2.5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지. 어떤 문제가 있죠? 자, 이 우리가 구멍 찌낚시라는 게 네. 내가 볼 때 찌낚시라 그러잖아. 네? 사실은 줄낚시예요. 줄낚시. 네. 찌를 내가 낚시한 자리에서 멀리 보내면 멀리 보낼수록 네. 그 채비의 그 저항으로 작용하는 거는 찌가 아니라 줄이라고, 그렇죠. 줄. 그건 지금 우리가 요즘 이제 장타 낚시 많이 하잖아요. 네. 왜? 고기가 가까이 없어. 네. 그러니까 이제 30m, 40m 장타를 던지는데 장타 낚시를 하면 할수록 이 줄의 저항이 네. 채비가 내려가는 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감성돔 채비 같은 경우에는 무겁기 때문에 원줄의 저항 정도는 이기고 지가 가는데 뱅에돔 낚시는 뽕돌이 없단 말이야. 완전히 이해됩니다. 원줄이 바람에 살짝만 밀려도 힘들게 내가 한 6m, 7m까지 내려놨어. 제주도기든 장길치든 바람 불어가지고 원줄 한번 씩 밀어버리면 그냥 올라와 버려. 도라미 타불이야. 큰일 났네. 그렇지. 잊어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바람이 없다. 조류가 없다. 1.5든 2.5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거나 조류가 있으면은 그 바람과 조류가 줄을 민단 말이야. 결론은 채비를 이게 얇게 쓰는 거는 밑에 채비가 가볍기 때문에 밑에 채비에 영향을 작게 주는 줄을 쓰기 위해서 이게 얇아진다 이 말씀이죠? 그렇지. 그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걸 나는 안 해. 왜? 아니야. 내가 다른. 하실 때 1.5. 아니야. 영상, 내가 날이면 날마다 그 얘기를 하지 못하니까 하긴 했는데, 이제 내가 몇 번 안 했나 봐. 그래, 기회를 못. 알겠습니다. 예.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또 물어봐. 감사합니다. 생각난 거 여쭤보겠습니다. 자, 낚시 슬슬 해봅시다. 찌그게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그래? 예, 견제 동작하고 찌그 2호, 3호, 1호 맞추는 게 전유동 생각하면 그 찌 별 의미를 못 뒀는데 그 정확히 알겠어요. 그 말씀하시는 게. 그래, 나도 왜냐하면 영호식 이런 질문을 해주니까 내가 이런 답을 할 수 있잖아. 근데 나는 이 낚시 이제 한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뭘 궁금해하는지 내가 또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아까 노래 들고 설명하신 거 이해돼요. 이 정도는 알겠지 하는데 사실은 그게 또 모를 수 있거든.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찌 쓸 때 왜 이걸 쓰지 이래야 되는데 말씀 감사합니다. 오케이, 하다가 모르면 또 여쭤볼게요. 오케이.